안녕하십니까. 독신 임성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독서 지도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독서 지도는 방법론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도사분들에게는 자기만의 방법이 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대상들을 만나서 지도를 실시한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그러려면 이 분들에게도 전문 자격증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도사가 어떤 사람들인지 또 그들에게 어떤 자격들이 있어야 되는지 그 세부적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지도는 어떠한 목적이라든가 방향으로 가르쳐서 이끈다 라는 정의를 역시 지난번에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도사는 어떠한 목적이나 방향으로 가르치어 이끄는 사람이라고 하면 되겠고요. 앞에다가 독서를 넣어서 독서 지도사라고 한다면 독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르치어 이끄는 사람이라는 정의를 내리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분명히 자격이 필요합니다. 자격증이 사실 그 사람의 능력을 다 보여주는 지표는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저는 내가 어떤 분야로 진입을 하기 위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라고는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내가 독서 지도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비록 민간 자격이더라도 이 자격을 취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자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 자격 체계가 어떻고 세부 내용이 무엇이 담겨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독서지도사 자격에 대한 측면인데 자격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공인된 지위이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격은 특정 분야에서 통용되는 전문성을 갖는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자격은 주기적으로 측정되는 기술의 수준을 통해서 판단된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따라서 공인된 지위를 부여하기 위하여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평가도 행해지죠. 그런 다음에 주기적으로 갱신을 하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즉 계속 사회가 달라지기 때문에 교육의 내용 방식도 변화가 있겠죠. 그러므로 그런 측면에 대해서 보수 교육을 받으시고 그런 다음에 이 전문 자격에 대한 유지를 해라 라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독서 지도사들에게 어떤 자질을 요구를 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았는데 첫 번째는 기초 지식입니다. 즉 단어에 대한 인지, 언어 이해, 읽기와 쓰기, 그리고 과정에 대한 구성,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요구한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교육 과정과 교육에 대한 자질인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게 되면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방법과 자료를 바탕으로 실시를 할 수 있는 역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어느 기관에서든 독서 지도 관련된 자격을 땄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사람이 자기가 만날 사람들에게 알맞은 계획을 수립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만약에 자격은 땄는데 그거를 잘 못한다, 혹은 하긴 했는데 수준이 별로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분들을 독서 지도사, 전문가라고 칭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특정과 평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독서 능력이랄지 태도랄지 흥미랄지 뭐 등등 여러 영역에 대한 평가가 있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평가 방법, 계획, 또 도구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잘 쓸 수 있는가에 대한 역량을 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다양성, 공평성, 차별화된 교육 이런 것들인데 워낙에 지도를 받는 사람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같은 학년이라 하더라도 수준 차이가 너무나 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하여 알맞은 교육 내용을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독서 환경에 대한 측면입니다.
물론 뭐 사회환경 등등을 다 지도사 한 사람이 어찌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환경까지도 얼마나 잘 알고 있고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전문적인 학습과 리더십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 전문성인 거죠. 이분이 얼마나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냐,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실천하신 사람이냐, 뭐 등등 그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더십, 학생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일본 이야기인데 미국과 같은 부분도 있고 조금 다른 맥락도 있습니다. 자, 일본에서는 전인이란 자질을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즉 전인, 말 그대로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이란 의미가 되겠죠. 네, 그리고 탐구심을 바탕으로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독서인, 즉 본인 스스로가 이미 독서인이어야 된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독서 능력, 역할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고 있는, 실천하고 있는 독서인이라는 맥락이 되겠고요. 그 다음 학자여야 된답니다. 일반 교양이라든가 전문 교양이라든가 조사 연구 능력을 갖추고 있는 학자의 역량도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네 번째로는 교사,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교육 원리라든가 발달 과업이라든가 교육 방법, 독서 과학 뭐 등등 여러 측면에 대한 지식이 있는, 또 잘 가르치는 교사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교육 상담자라는 역할도 요구를 하고 있네요. 여기에는 아마도 심리적인 측면들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나라의 과정들을 간단하게 볼 텐데, 국내에 이 자격을 주는 과정은 두 곳의 내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한국독서학회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는 독서교육 전문가 양성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3급, 2급, 1급까지 총 3개의 등급으로 구분된 과정들이 있는데, 각 120시간 이상씩 이론적인 강의를 듣고 또 뭐 실습을 하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3급은 독서 교육론부터 시작을 해서 뭐 발달론 뭐 이런 과목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2급 보시게 되면 독서와 문화, 학습 독서론 뭐 이런 과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급으로 가게 되면 독서 치료론, 그리고 독서에 대한 뭐 교육 연구 이런 교과목들이 있다고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볼 기관은 휴 독서치료연구소라고 하는 곳인데, 제가 설립을 했고 지금은 고문 역할을 맡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도 총 4가지 분야의 자격과정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독서 코치가 되겠습니다. 독서 코치는 2급과 1급으로만 구분을 지어놓고 있는데, 2급에는 독서 코칭의 이해, 문학의 이해와 같은 과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수업에 대한 수강을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수료를 하고 나면 자격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그 뒤에 자격시험을 통해서 합격이 되면 2급 자격을 드리는 그런 체계이고, 그 다음에 1급을 받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수련 시간들이 요구가 됩니다. 즉 현장에 나가서 내가 보조 선생님으로 참여를 하거나 또 본인이 직접 계획을 해서 수업 운영을 하거나 등등 그런 시간들이 더해지고, 그런 다음에 전체 결과물들에 대한 검증을 받고 나면 1급으로 승급이 가능한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에는 독서 관련된 민간 자격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간혹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런 질문도 하시거든요. 어느 기관의 수업이 제일 좋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저에게 제일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기도 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목적, 즉 내가 왜 이 자격을 따고자 하는가에 대한 목적을 정확하게 설정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맞는 기관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아무리 훌륭한 기관이라고 유명해진 곳들도 나랑 잘 안 맞는 곳들이 있거든요.
본인의 성향이라든가 추구하는 바라든가 등등과요. 그러면 역시 그 기관은 나에게 좋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추구하는 그 목표라든가 뭐 등등에 잘 부합되는 곳을 찾으셔서 거기서 들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자격을 듣겠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지도하는 사람들은 계속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일단 그 기관에서 보수교육이 있다, 그럼 참여를 하시면 되겠고, 또 어떤 곳들은 보수교육이 없거든요. 한번 취득한 자격이 평생 가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곳에서 얻으신 거라면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해 나가시는 것이 아마 본인의 전문성을 키우는 데에는 도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독서 지도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